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수익맨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7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조금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이 좀 하락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조금 걱정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걱정들은 아직까지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종목들 테크인 같은 종목이라든가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조만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나오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들 좀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동안 좀 지켜보시기만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흐름에 다시 한번 올라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기업들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적 시즌이 어떻게 좀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알파벳으로 실적이 나오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크게 돈을 들인 AI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크게 올려주진 못하고 있다. 즉 사실 이렇게 밸류 체인을 이해하시면 되세요.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들이 AI 산업을 하기 위해서 소위 뭔가 일종의 장비 같은 거를 사온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이 인프라를 공급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칩을 판매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주가 상승률도 사실 그래 사상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좋은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돈을 갖다 제대로 못 벌어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걸 줄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좀 다시 한번 멈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현재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 AI 칩에 이제 같이 힘을 보태주는 게 바로 반도체 기업들, 뭐 TSMC는 이제 뭐 패키징이라든가 비메모리 쪽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HBM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밸류 체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방에 있는 기업들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유의미한 수익성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를 통해 가지고 거품이 나오는 거 아니냐,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 심하게 정말 뭐 딱 꺼져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조심스럽게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랑은 지금은 아직까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상 그런 버블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당장 4년에서 5년에 걸쳐가지고 해당 흐름은 과거에도 만들어졌었고 그 흐름의 끝물에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PER이 너는 왜 이렇게 낮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미친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이상현상이 나올 때가 일종의 버블의 끝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퀄컴 같은 경우가 당시에 정말 1년 사이에 무려 27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이러한 이상급등이 나올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버블 현상의 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충족시켜줄 전방산업의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AI 산업을 따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상급등 현상까지도 좀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을 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이 전방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에 투자한 것도 사실 계속해서 성과를 내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적인 카펙스 또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칩을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그리고 뒤를 받쳐주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나가서 테크인까지도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은 2024년, 2025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에 현재 조금씩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모습들도 조금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라든가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관련된 투자에 적극성을 띠고 있고 결국에는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현재 일종의 뭐 산업 성과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뭐 검색 엔진을 끌어올리고 아니면 뭐 자율주행, 무인 운행이라든가 다양한 아니 뭐 AI PC, 다양한 이러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현재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엔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때까지는 지속적인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AI 산업의 버블을 논하기에는
다소 좀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하락이 일정 부분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진 것도 사실 아닌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지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놓고 봐도 6,000포인트에서 현재 5,000포인트까지 한 15% 정도 빠진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다소 이걸 더 보시는 게 더 느낌이 오시겠네요. 이게 이제 20% 이상 빠져가지고 뭐 4,800포인트 아래로 4,500포인트 뭐 이런 수준까지 쭉쭉쭉 밀려 나간다. 이런 상황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큰 조정이 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 시점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 현재 현실 제가 지금 금요일 오후 5시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이고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시장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추세가 크게 무너지고 과거 닷컴 버블이 재현되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시기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 체인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전방 기업들의 투자가 유지되고 엔비디아 칩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 산업 밸류 체인은 아직까지는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기존과 다른 어떻게 보면 속도감은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 위한 칩을 좀 마련하기 위한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을 조금 아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또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들, 이 채굴하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칩들을 갖다 놓고 비트코인을 캐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갖고 있던 장비들을 데이터 센터에 임대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AI 산업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일종의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어느 정도의 투자 패턴이 조금 나올 수 있다. 즉, 이 기업들의 투자는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GPU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쿠다 소프트웨어 체계 속에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HBM을 공급해야 되는 이러한 기업들은 일정한 성장을 아직까지는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율 관리도 이제는 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써가지고 이제 테스트 핸들러, 이제 큐 포로워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테크윈 같은 경우가 그 수율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장비라는 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윈에서 최근 이제 그 또다시 IR 자료를 이제 발간을 해서 IR을 하고 이렇게 시장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자료들 33페이지로 되어 있는 자료들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 남아 있습니다. 뭐 HBM 시장 규모가 향후 뭐 4년 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가장 사실 핵심적인 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한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모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테크윈이 갖고 있던 좀 가장 아픈 약점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세메스가 있습니다. 세메스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장비들을 사실 충분히 좀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윈 같은 경우는 기존 장비들은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었지만 세메스와는 경쟁 관계에 있고 삼성전자에는 치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테크윈의 실적을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던 부분이고 테크윈이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계속해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비메모리 쪽으로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HBM Q 프로버 이 신규 장비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드디어 고객사로 들어와 있다. 즉 세메스라든가 다른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삼성전자까지도 고객사로 품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성과, 매출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강조한 부분도 좀 눈에 띄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Q4 장비 매출을 통해 가지고 실적의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올해 이제 50대 이 정도 이상의 장비 납품을 먼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본적으로 1차 증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월 30대 정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동시키면 연간 400대 정도까지도 풀캐파를 돌리면서 매출액 한 8천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에 계속해서 AI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칩은 계속해서 사용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반도체 3사가 공급을 하겠죠. 근데 이 세 곳을 모두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테크윙이기 때문에 이 캐파를 충분히 다 장비 납품을 통해서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은 생산시설 추가 확보를 통한 증설까지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연간 400대에서 500대, 600대로 캐파를 늘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바라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얼마만큼 나올지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사실 연간 400대만큼의 그 매출을 낸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실현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추가 증설을 통해 가지고 이 생산 캐파를 더욱더 늘려서 실적을 한 단계 더 업사이클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또다시 이제 기존에 한 12만 원까지 갈 수 있던 흐름에서 그 이상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진행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산업이 너무 좀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닷컴 버블 때처럼 좀 버블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조금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버블 우려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I 산업 관련해가지고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그 사이에 HBM 칩은 HBM3 그리고 HBM3E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계속해서 3사가 계속해서 납품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뒤에는 테크윙의 장비가 뒤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 밤 사이에 엔비디아랑 이런 종목들 조금 더 하락하기도 했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다시 한번 5만원대로 올라왔습니다. 51,600원으로 금요일 마감을 했고요. 계속해서 4만원대는 보더라도 정말 짧은 시간 아랫꼬리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흐름 조금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7월 말 8월 초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좀 지나고 나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 그래서 하반기 내년까지 충분히 12만원까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에서 이 13만원대 보이면은 이 가격대는 정말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가격대에서 안정 찾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실 기존의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 종목들 이렇게 기회 나온 거는 사실이고, 이 기업들 중심으로 또 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AI 산업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투자 패턴이 일정 부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화에 맞는 또 제2의 테크닉,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찾아야 되는 노력 또한 우리가 해야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하고 다른 무거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핵심적인 종목들 계속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로 종목이라고 적어주시면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7월달 조금 걱정 많은 시간들 지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걱정은 알고서 이를 버텨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기회의 시간, 더 많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지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8월 이후에 다시 한번 편안한 흐름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